최근 들어서 시장이 잠잠합니다. 이미 이제 연말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거래도 한산해지고 또 새로운 재료가 나오기보다는 계속해서 있던 재료가 계속 회자되며 이 종목군별로도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많이 오른 종목은 하락하고 바닥권 내에 있는 종목이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계속해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재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될까요? 새로운 재료들이 생기고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는 요즘 바쁘게 움직여야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어떤 부분들 봐야 될지 핵심 뉴스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간밤에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쉬어가는 양상입니다. 역시나 새로운 재료는 없는데요. 계속해서 해석만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대담에서의 발언, 여기에는 비둘기파적인 그리고 또 매파적인 색깔이 모두 다 들어있었는데 시장은 당시만 하더라도 비둘기파적인 멘트에 조금 더 의미를 두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냈었죠. 이런저런 빌미로 많이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간밤에는 쉬어가는 분위기 뚜렷했고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종목별로의 움직임만 눈에 띄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은 다우가 0.11% 하락이고요. S&P 500이 0.54%, 그리고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스닥은 0.84%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고점 부담감 때문에 차익 매물이 출현됐다. 이렇게 월가에서는 해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기술주 가운데서도 반도체주들 좋지 못했습니다. 엔비디아나 AMD가 2%가량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또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긍정론보다는 다소 좀 회의적인 목소리가 더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다면서 내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100bp 정도 인하하는데 그칠 거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인 증시는 잠잠했고요. 또 국제 유가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담의 감산, 이에 따라서 원래 계획대로 감산되기보다는 이것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의구심이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수요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박스권 상단 직전 고점을 뚫어내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주도 뭔가 좀 달라지는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다소 우려스러운 내용이 하나 더 제기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미국이 이것만 하면 지원금을 줄게 라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 어렵사리 맞춰놨고 또 대규모 투자도 계획을 해놓은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영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 약속한 투자 보조금의 집행 결정을 지연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현재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 정부는 반도체 지원법을 도입을 하면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이 기업들에게 총 572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70조 원 정도 되는 보조금을 주겠다고 앞서서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초에 미국 정부가 군사용 반도체 생산을 위해 인텔에 최대 40억 달러의 보조금을 선 지급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는 건데요.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겠다라고 지원한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130여 곳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지급을 할 수가 없겠죠. 우선순위는 정해져야 되는데 이것이 미국 쪽에서 자국 우선주의를 들이밀 경우에는 우리가 순위가 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텍사스 테일러에만 거의 2천억 원 정도 투자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스틴에도 245억 원, 상당히 대규모의 투자를 계획을 해놓은 상태고요. SK하이닉스는 확실히 지역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은 일단은 미국 투자를 계획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시만 하더라도 민감한 정보도 내놔야 된다. 여러 가지 조건을 내놨었고, 그리고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썼는데 뭔가 상황이 점점 뒤로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삼성전자는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삼성전자 미국 법인은 지난달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여야 상하원 의원들을 초청을 해서 반도체 사업에 영향을 분석하는 리셉션을 열면서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일시는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보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삼성전자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 양상에 73,000원 부근만 맴돌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3만 원 선 부근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시간 요소수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국에서는 비공식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런 발표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미 이런 움직임은 지난달 말부터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 요소수에 대해서 수출 제한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예고가 됐다고 합니다. 이 요소수의 원료가 되는 요소는 이 요소수에도 쓰이지만은 비료의 원료로 상당히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농사 준비를 해야 되니까 10월부터 3월까지 이 늦가을에서 봄 초봄까지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때 요소의 수요가 급증하는 이 현상이 늘 있어 왔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이 시기에는 늘 품귀 현상을 빚어왔고요. 따라서 올해도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내부에서 수출하기보다는 또 내수에서도 부족한 이 품귀 현상이 있으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수급을 조절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중국산 요소의 수입이 거의 90%, 그러다가 요소수 대란을 겪으면서 60%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또 90%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요소수에 한껏 기대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이 중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황인데요. 중국 측에서도 한국이 제기한 문제를 살펴보겠다라는 답변을 이미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또 정부에서도 대책회의를 갖고 3개월분이 비축돼 있어서 대체 수입처도 확보를 하고 또 이 3개월분을 풀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요소수 이 소매 혹은 도매 판매 업체에서는 1인당 몇 개 이렇게 제한을 걸어놓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정부 쪽에서도 사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슬슬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요소수 대란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입니다. 어제도 후반까지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요. KG케미컬이 가장 강했죠. 거의 9% 육박하는 상승 움직임이었고 그 밖에 요소수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비료주들도 민감하게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다만 윗꼬리가 좀 달리기는 했습니다. 비료주 같이 보시면은요. 조비가 가장 강하게 3%대 올랐고 효성 OMB 남해화학 등의 종목군들 1에서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줬지만 장중의 고점 대비로는 탄력이 많이 둔화되어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자 기술,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기술의 발전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빅테크 업체들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고요. 전통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IBM도 새로운 슈퍼컴퓨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기술을 내놓은 건데요. 퀀텀 서밋이라는 연례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이 슈퍼컴퓨터 콘도르를 공개를 했는데 콘도르 같은 경우는 1121 큐피트 이 규모라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 단위가 큐비트입니다. 그래서 이 큐비트가 몇 가지 되는지가 그 양자 컴퓨터의 성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현재는 1121 큐비트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용을 돼 있는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따라잡았다라고 IBM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매년 두세 배 정도 성능을 향상시켜서 내년에는 1386 큐비트의 플라밍고를 개발한다는 목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의 목표치도 이미 공개를 했는데요. 2026년에는 10,000 큐비트까지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슈퍼컴퓨터 관련된 종목군들 볼까요? 이쪽은 종목 사이즈가 많이 작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엑스게이트 볼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우리로, 오디텍, 그리고 KCS 이 정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가 추워지니까 여러 가지 이런 병증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류 인플루엔자입니다. 올 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이 됐습니다. 바로 전남 고흥 지역이고요. 황원이 검출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리 300여 마리가 폐사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이 된 겁니다. 22,000여 마리 살처분 진행하고요. 그리고 또 이 전국의 축산시설과 차량에 대해서 오늘 밤, 그러니까 어젯밤입니다. 어젯밤 11시까지 이동 중지 명령이
상황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이 전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울산 지역에서도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 위험 단계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상황도 계속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관련주 보겠습니다. 이런 동물 바이러스가 성행할 때 나타나는 종목군들입니다. 하루 대표적이고요. 제일바이오, 우진비엔지 그리고 첼시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또 닭개주들, 수산주들 희비가 엇갈리게 마련이죠. 일단 육계 쪽으로 보시면은요. 마니커나 마니커 FNG, 동우팜투 테이블, 하림이 대표적이고 또 이에 따라서 대체제로 부각될 수 있는 수산주들까지도 오늘 장 묶어서 보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